자, 16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 위의 점 p에 대해서 OP랑 OQ랑 길이가 같은 녀석의 y좌표를 잡아서 직선 P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P가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R은 알파 콤마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다. 이때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보면은 아유 못생겼어. 이렇게 P점이 여기 찍혀 있을 때 y는 루트 x 위에 찍혀 있대. 자, 그랬을 때 OP 길이랑 OQ 길이랑 같아지는 요쯤에 Q점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Q랑 P를 연결해 보면은 R점이 요쯤 찍혀 있을 때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지? 요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가 변할 테니까 Q점도 변해가지고, 그지? R점도 변해갈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R점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자, 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X절편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찾아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P점이 요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P점을 미지수로 둘 거야. x, 루트 x 해버리자. 됐지? 그럼 5부터 P까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니까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하고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x좌표는 0이 되고 y좌표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x하고 나오겠네. 알았지? 자,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 필요한 거니까 기울기 찾아줘야 되겠다. 기울기는 자,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거야. x분의 y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거야. 루트의 x 마이너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x 하고 만들어줄 거고. 됐어? 자, y절편이 요 녀석이라서 우리는 바로 방정식을 y는 문자 괜히 x로 그렸다. p라고 할게. p점이니까 루트 p P제곱 P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짧아요. 그지? P 자, 그래서 P분의 루트 P 마이너스 루트 P제곱 플러스 P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루트 P 모양이 될 거고. 그지? 그 녀석이 무슨 절편을 찾고 싶어? X절편을 찾고 싶어. 그지? X절편을 찾고 싶은 거니까 Y에다가 0 대입해서 X값 찾아주면 돼. 자, 그래서 넘겨줘서 나눠줘 버리면은 어디 보자. x 마이너스 p가 루트 p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플러스 p 분의 p 루트 p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맞을 거라 아마? 맞을 거야. 그래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p 루트 p. 오케이. 그래서 넘겨주니까 x는 p 마이너스의 루트 p 더하기 루트 p 제곱 플러스 p 분의 p 루트 p까지 고쳐지겠지? 아유 정말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고쳐지겠지? 자, 이 식 조금만 변형시킨 다음에 정리해줄게. 그냥 해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자, 루트 p로 묶어버릴 거야. 그럼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루트 p 플러스 1 남아가지고 p 하나 약분돼 버리네. 그치? p 하나 약분돼. 자, 그 다음에 남은 거에서 p로 또 묶어줄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루트 p 플러스 1분의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이 녀석 통분할 거야. 통분하는 거니까 p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p 플러스 1분의 1 빼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p 플러스 1 모양으로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극한 취하자. 뭐 극한 취하면서 계산하지 뭐. 자, p점이 이제 원점에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p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식의 극한만 취하면 되겠네. p 곱하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서 루트 p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루트의 p 플러스 1 하고 되는 거니까 서로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돼.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유리화 할 거야. 유리화 해버리면은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고 p에다가 루트에 p 플러스 1 있는 상태에서 분자에 루트 p 플러스 1 더하기 1이 곱해지겠다. 그치? 그래서 1 없어지고 p 약분한 다음에 p 대신에 0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 모양으로 나와서 2로 가까이 가겠대. 이런 식으로. 됩니까? 해보시면 되고. 자, 19번까지 풀고 정리 한번 해볼게. 19번 보면은 어디 보자. 리미트 t가 0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 변형시켜 볼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자,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어떻게 고칠 거냐면은 우리 유리함수 쪼개주는 것처럼 쪼개줄 거야. 그치? 자, 유리함수 쪼개주는 것처럼 쪼개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2하고 나와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쪼개주면은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 하고 나와. 맞지? 자,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서 요만큼이 0으로 간다? 맞지?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분수는 뭐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값이 몇으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1에서 요만큼을 뺐어. 그치? 그러니까 1보다 커져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맞아? 그래서 이 극한을 바꿔서 쓰면은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의 x라고 써버릴 수 있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일단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를 뭐 s로 바꿔주면은 t 대신에 마이너스 s 대입하면 돼. 그래서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서 s 마이너스 1분의 4s 플러스 1까지 고쳐주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s 마이너스 1분의 4의 s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도 하트 모양으로 쪼개져 버리니까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4 플러스 s 마이너스 1분의 5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마찬가지로 s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녀석이 0으로 갈 테고 그럼 이 속에 있는 전체적인 값은 4로 갈 테고 맞아? 뒤에 게 0으로 갔으니까 4보다 조금 더 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 극한을 뭐라고 써버릴 수 있어? 아, 이 속에 있는 게 4보다 큰 쪽에서 왔네. 그래서 x가 4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f의 x야 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4의 우극한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그래프 보고 정확한 우극한 찾는 건 1도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돼. 자, 정리해보고 20번, 21번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20번. 자, 20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자리인 2차 함수 fx야. 2차 함수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5분의 3 나왔어. 그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이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해봤어. 그치? x에다가 a를 일단 대입해봤어. x에다가 a를 대입해보니까 fx 더하기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x 마이너스 a는 자, 분모는 fa만 남고 그치? fa만 남고 얘는 0 될 테니까 분자도 마찬가지로 fa가 남네. 맞아. 그래서 약분해서 몇 나와? 1 나와. 근데 1이래? 아니야. 5분의 3이래. 글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약분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언제 약분이 안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모양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모양이었으면 약분해서 1 나올 거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분모도 0 나오고 분자도 0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A가 0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0이 안 나온 상태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거든. 0이 아니면 그냥 약분해서 1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분모랑 분자가 모두 다 0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해 놔야 돼. 알겠습니까? 약간 돼요? 그래서 FA가 0 나왔어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는 A가 fx는 0의 근이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겠네.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런데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거든. 그치? 근데 이 녀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A겠다. 그치? 편의상 알파가 A라고 해버리자. 그치? 알파가 A라고 해버리자. 자, 그러면은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알파에 x-베타하고 쓸 건데 요 극한이 다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주는 거야?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 a가 알파니까. 그치? x-알파에 x-베타 플러스 x-알파 분의 x-알파에 x-베타 마이너스 x-알파 하고 쓸 수 있겠다. 그치? a 대신 알파를 그냥 다 집어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분모도 x-알파로 묶어지고 분자도 x-알파로 묶어지네. 그래서 x-알파로 묶어주면 분모에서 남는 거는 x-베타 더하기 1 남고 분자에 남는 거는 x-알파로 묶어주니까 x-베타 마이너스 1 남아서 x-알파 없어지고 x에다가 알파 대입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그게 5분의 3이었으면 좋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양변에 5 곱하고 3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가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하고 나와서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하고 나오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하고 나오는구나. 알겠어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래. 뭐 틀린 거 있니? 그치, 여기가 3이지. 그래서 8 나와서 여기가 4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했으니까 바로 구했네. 끝하고. 됐습니까? 자, 22번 보자. 22번 마찬가지로 가에서 보기 전에 fx랑 gx는 모두 다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인 3차 함수고 어디 보자. 가에서는 f가 아니구나. g에다가 1 대입한 게 0 나왔고 나에서는 리미트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gx 분의 fx가 n-1에 n-2 나왔대. n에 1, 2, 3, 4 대입했을 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나 조건을 헷갈리니까 n-에 1, 2, 3, 4 대입해서 만들 수 있대. 그래서 구성할 수 있다 했으니까 구성해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 분의 fx가 0하고 나오고 n-에 1 대입하니까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 분의 fx는 0 나오고 세 번째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 분의 fx는 3 대입하니까 몇 나와? 2 곱하기 1에서 2 나오고 네 번째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gx 분의 fx는 4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에서 6하고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가에서 g1이 0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gx는 3차 함수를 쓰니까 x-1이 일단 하나는 있어야 돼. 그치? 나머지는 2차식 써줄 테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 거야. 정도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그걸 가지고 가족권에서 나조건에서 1번을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에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분의 fx 그게 지금 0 나왔어. 맞아? 그런데 x에다 1 대입해보니까 분모가 0 나왔잖아. 그럼 분모도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0분의 0꼴이야 이렇게 극한값이 특별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0 안 나오면은 무한대로 가버려. 그치? 분모가 0 나와서.
그치? 근데 0이 나왔으니까 특정한 값이 나왔어. 그래서 분자도 0 나와야 돼. 그래서 F1은 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F1이 0이니까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fx도 마찬가지로 x-1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모양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 놓고 대입해버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1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인데 x-1 약분하고 x에다가 1 대입해보니까 몇 나왔대? 0 나왔대. 그럼 분모가 다시 또 0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치? 뭐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아무튼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다시 0이 나와야지만 극한값이 0이 나올 거라고. 맞아. 그래서 여기가 요 녀석이 다시 cx 더하기 d가 x-1을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결국 fx는 x-1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x-를 하나 약분되고 하나 더 남아서 1 대입해서 다시 0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죠? 자,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면 되겠어? x-1의 제곱에 x- 플러스 c 모양으로 써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되지? 자, fx의 대략적인 모양 찾았어. 자, 2번으로 갈 거야. 2번 조건에서 봐주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도 0 나왔대. 그래서 x-1에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분의 x-1의 제곱에 x 플러스 c가 x-1을 하나 약분한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0 나왔대. 그럼 분모는 0이 안 나온 상대로 분자가 0 나와야지만 0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약간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2 더하기 c가 0이라서 c가 마이너스 2구나. 알 수 있지? 그래서 fx 정확하게 찾았다. fx는 뭐라고? x-1의 제곱에 x-2일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제 3번이랑 4번 가지고 gx가 먼저 찾아야 될 거야. gx의 미지수 몇 개 남았어 이제? 지금 2개 남았어. a랑 b. 그치? 그런데 조건 2개 남았으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 조건 보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의 x-1의 제곱에 x-2가 2 나왔는데 x-를 하나 약분하고 3을 대입해버리면은 9 더하기 3a 더하기 b 분의 3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이 2 나와서 2 약분해버리고 이 녀석 넘겨주니까 결국 3a 1은 9 더하기 3a 더하기 b 나와서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 나온다. 식 하나 나왔고. 그치?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x-1에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분의 x-1의 제곱에 x-2면은 x-를 하나 약분해버리고 얘가 지금 6 나왔으니까 4 대입하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 분의 4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 한 개 6 나왔어. 약분 넘겨주니까 1은 16 더하기 4a 더하기 b 나와서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5 나오네.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 b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fx래. gx 정확하게 찾아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해결하라는 거 해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들어갈 겁니다. 함수의 연속 들어갈 건데 지금 쓱 책을 보니까 연속 내용이 많이 지금 빠져 있어. 그래서 오늘 좀 책에다가 정리를 많이 좀 하고 갈게. 알겠지? 정리를 많이 하고 갈게. 문제도 막 적고 그럴 거야. 알겠지? 자, 함수의 연속 봅시다. 함수의 연속. 자,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그려진 걸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있어. 자, 얘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무 데서나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얘기하기가 복잡하니까 특정한 값
x가 a일 때 이 함수 그래프가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럼 언제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그지? 그래서 연속의 정확한 정의를 쓰시오. 이어져 있다. 그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연속이 아닐 때는 언젠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그치? 자, 연속이 되지 않을 거래. 그러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 때가 연속이 안 될 거야. 그럼 언제 끊어져 있을까? 처음에 x가 a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끊어져 있네. 얘는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 뻥 뚫려 있으면은. 오케이? 뻥 뚫려 있으면은. 자, 두 번째. 자,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거는 지금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치?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f의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가 있어. x에다가 a를 대입한 함수값은 있는 상태야. 함수값은 이렇게 시커멓게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대.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야. 함수값이 있긴 하지만 존재하지만 연속은 아니네.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그저께 배웠다. 요 녀석의 극한이 왼쪽에서 올 때 극한이랑 오른쪽에서 올 때 극한이 다르네. 그제?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네. 해버리면 되겠네. 그제? 자, 그러면 연속이 아닐 거야. 그제? 그러면은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으면 연속이 되려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도 있는데 함수값이 여기 찍혀 있더래. 다른데. 그치? 그럼 연속이 아닐 거야. 그치?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맞아? 끊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연속은 아니야. 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f의 a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랑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연속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얘들이 아니야 해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연속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값 fa가 존재하고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고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어져서 맞닿아서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세 번째, 그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야. 이제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연속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연속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는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은 세 번째 것만 체크하면 돼. 왜? 얘를 체크한다는 얘기는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0페이지 개념에서 이 세 가지 있지?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특히 뭐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우리는 3번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체크해주는 게 3번만 체크해주는 거지 1번, 2번 필요 없어는 아니야. 그치?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만족해야 연속인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맨 밑에 그림 3개를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왜 연속이 아니고 뻥 뚫려 있잖아. 함수값이 없으니까 연속이 아니고. 그치? 두 번째 거는 왜 연속이 아니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네.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연속이 아니고. 세 번째 거는 좌극한 우극한도 같고 함수값도 있지만 두 개가 다르니까 연속이 아닐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연속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연속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41페이지 개념 체크 보자. 1번. x는 3에서 왜 연속이 아니야? 3에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즉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1번은 F3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지. 불연속이야. 하면 되고. 자, 2번은 뭐라고 하면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야. 라고 하면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돼? f3과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다르니까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뒷페이지. 자,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1번 함수 보면은 fx가 x분의 x제곱 플러스 x야. 언제 x가 0이 아닐 때는 0이야. 언제 x가 0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해보면 된다고. 이제. 자, 그럼 일단 함수값부터. f에 0을 대입한 함수값은 0일 때 0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0 나올 거야. 함수값 0. 자,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인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다 뿐이지 x가 0이 되는 거야? 아니야. x는 0이 아니야. 0이 아닌 상태로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는 0이 아니다인 이 식을 갖다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x하고 나와. 그치? 그래서 x 하나 약분해버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이니까 0 대입하면 1 나오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다르다. 그래서 불연속이야. 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두 번째. 2번 보면은 fx는 절대값 x하고 나왔어. x는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체크를 했으니까 0에서만 한번 체크해 볼 거야. 0에서만. 이제 자, 그럼 일단 함수값부터 f의 0은 실제로 0 대입해 보니까 절대값 0이라서 0 나오는 거고. 자, 극한값은 절대값 함수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따로 따져줄 거야. 극한값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fx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절대값 x인데 x는 어찌됐든 0보다는 조금 더 큰 숫자니까 절대값 소개가 양수라서 절대값 그냥 없어질 거야. 그 상태에서 x는 결국 0으로 가는 거니까 0 대입하면 0 나오는 거고. 그치? 자, 좌극한도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x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절대값 x고 이 녀석은 x가 0보다 작아. 어쨌든 x는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절대값 소리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앞에 달고 절대값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어쨌든 x는 0으로 가는 거니까 0하고 나오네. 함수값, 극한값이 전부 다 같아졌다. 그제? 그러니까 연속이야. 라고 판단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직 어려운 거 없지? 아직 어려운 거 없어. 밑에 있는 거 바로 풀고 갑시다. 자, 그래서 12번 풀어봤는데 12번에 1번은 뭐 어쨌든 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지 다른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가우스 함수네. 그치? 가우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수에서는 전부 다 불연속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연속인 함수랑 불연속인 함수를 알고 있으면 뭔가 이런 문제 풀기 조금 편하겠네. 맞지? 가우스가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분수 모양이 나온다거나 루트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연속 불연속이 제한되는 함수는 뭔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그런 함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43페이지에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치? 구간이라는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갈게. 자, 구간은 수학자들이 항상 뭐라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야. 수학자들은. 그치? 수학자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니? 아사야, 아사. 굶어 죽었다고. 그치?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수학자들 중에. 배가 고파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치? 딱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하지 마. 수학하지. 수학은 그냥, 대학 가서 물론 우리 이과 쪽으로 많이 갈 텐데, 그치? 지원을 해가지고 갈 텐데, 그래서 대학 가서 이제 수학을 또 배우긴 할 거야. 대학 가서 대학 수학으로 또 배우긴 할 텐데, 교양 정도로만 하지. 전공은 생각하지 마. 전공은 하지 마. 굳이 막 수학 전공을 하고 싶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수학이 길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면은 서울대 수학과 아니면은 유학을 가. 그치? 오케이. 다른 데 수학과는 쳐다도 보지 마. 서울대 수학과 아니면 유학을 가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더 많은 걸 접할 수 있어. 외국 가면은. 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 불모지야. 알지? 수학 불모지야.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옛날에는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미국 쪽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 미국으로 가든 독일로 가든 아무튼 유학을 가. 알지? 둘 중에 하나로 수학을 하고 싶으면.
근데 수학 안 하고 싶잖아. 굶어 죽는다는데, 그치? 별로야, 이제. 자, 아무튼 수학자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이라서 논문을 쓰긴 써야 되는데 논문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지? 종이값도 많이 들어, 뭐 연필값도 많이 들어, 잉크값도 많이 들어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잉크값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만들어낸 게 구간이야. 알지? 딱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 x가 a부터 b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는 x의 범위를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치? 이 녀석을 x라는 문자에 대한 구간이야 라는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으면 가운데 굳이 x를 쓸 필요가 없이 양쪽 끝값만 써주면 되겠대. 그치? 그런데 구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랑 등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구간을 구별해서 표시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A부터 B까지 구간하고 나타낼 거고, 이 녀석을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A부터 B까지 구간하고 나타냈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열린 구간, 개구간, 얘를 닫힌 구간, 폐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양쪽 끝에 A를 B라는 녀석으로 닫아놨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은 A, B 부분이 지금 뚫려 있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끝이 없어. 오케이? 한 개는 있지만 끝은 없는 거야. 차이가 있어, 두 개는. 그치? 요 집합은 요 한 개는 있어. 하지만 끝은 없어. 끝이 어떤 원소로 끝나 그런 게 없는 거야. 그치? 끝은 없어. 한 개는 있지만. 오케이? 자,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보니까 수학자들이 또 이런 데서는 멍청함이 돋보여가지고, 이런 기호 만드는 데는 멍청함이 돋보여가지고 어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좌표랑 헷갈려 버리네. 그치? 좌표랑 헷갈려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에 구간이라는 얘기를 써버렸어. 그랬더니 잉크 값이 더 들어버렸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줄 때는 항상 앞에 우리한테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줄 겁니다. 써줄 거야. 알았지? 써줄 거야. 자, 그래서 좌표랑 구간이랑 헷갈리지 않게 앞에 써줄 테니까 얘가 좌표인지 구간인지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구간도 있어. 한쪽에는 등호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등호 안 들어간 구간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해주면 되겠어? 등호 들어간 건 대괄호 써주고 등호 안 들어간 건 소괄호 써줬잖아. 그거 규칙 그대로 만족해가지고 써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A 쪽에는 대괄호 써주고 B 쪽에는 소괄호 써줘서 여기는 닫아주고 여기는 열어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열린 구간, 닫힌 구간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반대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도 뭐라고 할 거야? A, P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녀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A부터 시작해서 쭉이니까 A가 왼쪽에 오고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닫아준 다음에 오른쪽은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계속 뻗어나가잖아.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맞아? 근데 무한대는 뭐라고? 숫자라고? 숫자 아니라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닫아줄 수 있어 없어? 닫아줄 수 없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치? 무한대까지는. 마찬가지로 X가 B보다 작다 해버리면은 자, B가 더 큰 거니까 B 쪽에다가 열린 구간 만들어주고, 자, 얘는 계속 작아져.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얘도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열어줘야 돼. 이제 닫아주면 안 돼. 오케이. 자, 실수 전체가 있겠네. 실수 전체는 이제 뭐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구간 표시하는 거 어렵지 않네. 그치? 등호 들어가 있으면 닫아주고 등호 안 들어가 있으면 열어주고 무한대는 무조건 열어줘야 된다 라는 규칙만 가지고 구간 표시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연속함수를 할 건데 아직 개념 체크하기 전에 뒷페이지로 가버릴게. 뒷페이지 연속함수 44페이지 가자. 연속함수. 앞에서 연속 배웠는데 왜 또 연속함수가 나오지? 자, 앞에서 배웠던 연속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연속은 뭐야?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의 조건을 찾아준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연속인 게 아니고 특정한 점에서만 연속인 걸 체크해 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과 두 개가
같다라는 거 세 개 다 체크해줘가지고 연속인지 파악해줬어.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연속함수는 언제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는 연속함수라고 안 해. 녀석은 연속함수라고 안 해. 그냥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인 거야. 그치? 연속함수가 아니야. 그럼 연속함수는 언제 연속이라고 하냐면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인 거를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일 수도 있어. 아무튼 주어진 구간에서 다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치? 연속함수. 그럼 주어진 구간에서 다 연속이라는 건 어떻게 체크해 줄 거냐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돼, 실제로는. 근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무한히 많잖아. 실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연속인 함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연속인 함수를 책에다가 적어놓고 갈 거야. 알겠지? 연속함수. 자, 보고 적으세요.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첫 번째 뭐 있냐면은 다항함수가 있어. 자, 다항함수가 연속인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다 연속입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뭐 사인, 코사인 우리 배웠으니까. 삼각함수는 유단원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 유리함수 있어.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야. 그치? 세 번째 무리함수 있어. 무리함수는 루트 속이 루트 fx라고 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연속이야. 그치? 물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우리 배웠으니까 뭐 연속 따져줄 수는 있어야 돼. 그치? 지수함수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고 써주지 뭐.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다섯 번째 로그함수. 자, 로그함수를 로그 fx라고 하면은 진수에 써준 녀석이 0보다 클 때만 연속이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냥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일 거라고. 그치? 유리함수 모양이 나왔으면은 뭐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분모가 0일 때만 조심해주면 되겠다고. 그치? 무리함수랑 로그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만 조심해주면 되겠다고. 지수함수는 조심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연속일 거라고. 알겠어요? 연속이 되지 않는 점, 불연속인 점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해 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보자. 앞에 43페이지 개념 체크로 갑시다. 자, 우리 적어놓은 거 보면은 특이한 거 적어놓은 게 아니고 뭐 적어놨냐면은 각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역 적어놨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정의역 내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43페이지 개념 체크 보면은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정의역이 뭐라고? 연속인 구간을 정의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다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1번에서는 뭐 나왔지? 루트 나왔네. 2-4-x제곱. 루트 나왔네. 그럼 루트 나왔으면 무리함수니까 루트 소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연속일 거라고. 그때가 정의역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녀석을 구간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이야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별거 없고. 자, 2번. y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 유리함수네. 유리함수는 언제만 연속일 거라고? 분자에 뭐가 써있든 말든 상관없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일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만 연속이야. 이거를 구간으로 나타낼 겁니다. 맞지? 구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럼 잘 안 떠오르면 좌표 평면이 아니고 수직선상에다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해 볼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도 만족하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것도 만족하고 마이너스 3만 안 만족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을 구간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열린 구간이고 또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이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뭐 또는이니까 합집합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치? 자, 뒷페이지 44페이지. 자, 이 녀석이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원래 정석대로 풀 때는 x-1 넣었으니까 어디 보자. 이 녀석이 x-1이 0보다 클 때 연속일 거고, 그치? 연속일 거고. 연속하면서 루트 치였으니까 연속이하고 또. 자, 아무튼. 자, 또 x가 1일 때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질 테니까 x가 1에서도 연속이야. 그치?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이야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건데 정석대로는 밑에 있는 풀이처럼 이렇게 안 떠줘주고 우리는 무리함수 나왔으면 언제 연속일 거라고 그냥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연속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구간이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이야 생각할 거야. 알겠어요? 자, 왜 밑에 있는 풀이처럼 따져줬냐면은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따져줄 때 닫힌 구간이 주어지잖아. 여기서처럼 1이라는 게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 된다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확인해 주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극한을 요점에서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용해서 따져주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끝점에서는 함수값은 있는데 좌극한이 없어. 우극한만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럼 이 점에서 연속이네 불연속이네를 따져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따져줄 거냐면 그냥 존재하는 극한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만 따져주면 되겠다고. 그치?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가 아니고 이 녀석은 연속을 따져줄 때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만 따져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치? 자,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 자, 옆에 있는 대표 13번으로 갑시다. 대표 13번. 이 녀석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대표 13번 보면 fx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2 나왔대. 언제 x가 1일 때는 x-1분의 a 루트 x 더하기 b 나왔대. 언제 x가 1이 아닐 때는 하고 나왔어. 자,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문제에서는 마침 x가 1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 구하라 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상관은 없어. 그치? 뭐 루트 나와 있으니까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다 연속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치?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은 x가 1이 아닐 때는 무조건 연속이야. 왜? 문제가 되는 점이 뭐였는데? 분모가 0이 될 때가 문제였는데 분모가 0이 아니라잖아. 그럼 무조건 연속이야. 그치? 그럼 문제가 되는 점이 뭐밖에 없어? x가 1일 때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 만들어주려면은 x가 1에서만 연속 만들어주면 돼. 그럼 x가 1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한 점에서 연속인 거니까 뭘 체크해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해볼겠다고. 근데 문제에서 연속을 했으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f의 1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랑 같아야 돼. 그치? 자, f의 1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2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a 루트 x 더하기 b하고 나올 거고 x가 1 대입해보니까 분모가 0 나왔어. 그러니까 분자도 0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 대입한 a 더하기 b가 0 나오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 루트 x 마이너스 a 해놓고 a로 묶어줘가지고 루트 x-1 만들고 자, 이 녀석 뭐 유리화해도 되는데 인수분해 해주는 것도 좋다고. 그렇지? 인수분해 어떻게 돼?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약분한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2분의 a다. 그게 2가 되면 되겠대. 이 극한값이 2가 되면 되겠대. 맞아요. 자, 그래서 a는 2, 4, b는 마이너스 2, 뭔 소리야? 마이너스 4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하나만 더 보고 볼게.
자, 밑에 문제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지? 쓰기 귀찮으니까. 자, 문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k에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더래. 그치? 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더래. 자, 그럼 2를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그치? 자,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연속이야. 맞아? 다항 함수니까.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나왔으니까 얘도 그냥 연속이야. 그럼 문제가 되는 점이 뭐밖에 없어?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맞닿는 x가 몇일 때? 1일 때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가 1일 때만 연속 만들어버리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x가 1에서 연속 만들 거야. 자, 정석대로 풀려면 뭐 해야 돼? 함수값 f1과 왼쪽 오른쪽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1로 가는 우극한 값과 1로 가는 좌극한 값을 따로따로 따져줘야 돼. 그래 놓고 전부 다 갖다 놓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1 대입해주면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할 거야. 1-3-2에서 마이너스 4 나오고. 그치? 자, 1에 우극하니까 1보다 좀 더 큰 함수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나오고. 그치? 자, 여기서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니까 밑에 있는 함수야. x 플러스 k라서 1 더하기 k 나오고 얘들끼리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네. 맞아.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굳이 함수값과 우극한 둘 다 동시에 따져줄 필요 있을까? 없겠네. 함수값과 우극한 값은 항상 같을 거야. 맞지?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맞아.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 없어. 오케이?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그냥 맞춰지겠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쓰기도 귀찮으니까 우리는 실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랑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연속 만들어라 라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졌으니까 위에다가 1 대입한 함수값이랑 아래다가 1 대입한 함수값이랑 갖다 놓고 그냥 풀 거야. 그치? 왜? 여기다 대입한 게 극한값이랑 똑같을 거거든.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그치? 왜? 1차 함수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 될 거거든.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그냥 1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갖다가 놓고 풀 거야.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알겠어요? 분수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실제로 극한 구해가지고 미정계수 찾아줘야 돼. 그치? 자, 밑에 있는 거 풀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연속함수 성질할 겁니다. 자, 연속함수 성질.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첫 번째 함수에다가 f랑 g가 두 함수라고 할게.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치? 연속. 자, 두 번째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기 빼기 해도 연속이야. 그치? 거꾸로는 만족하지 않아. 더하기 빼기에서 연속이었다고 해서 각각의 함수가 연속인 건 아닙니다. 그치? 근데 연속이면은 더하기 빼기에도 연속이야. 그치? 세 번째. 곱하기에도 연속이야. 네 번째. 나누기에도 연속이야. 근데 나눌 때는 뭘 조심해줘야 된다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거가 있어야지만 연속일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어떤 성질이랑 같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이랑 같아. 상수배한 거, 더하기 빼기 한 거, 곱하기 한 거, 나누기 한 거. 그치? 전부 다 연속이 되는 거 성질 같아졌어. 왜? 연속 자체가 극한으로 지금 정의가 돼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극한 성질 만족하면은 전부 다 만족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네 번째까지 4번까지 했지? 자, 이따가 적어. 이거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적고 넘어갈게. 이 파트는. 자, 5번. F의 G를 합성한 거는 연속이 안 될 수 있어.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은근히 자주 나와. 알겠지? 자, 두 번째.
함수 f랑 g가 연속 함수면은 첫 번째 얘도 연속이고 왜 똑같은 거 또 쓰지? 연속이고 세 번째 곱하기 한 것도 연속이고 네 번째 나누기 한 것도 연속이야. 단 분모는 0이 아닐 거야. 다섯 번째 합성한 건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연속이라고. 뭐지? 뭐지? 무슨 차이지 두 개가? 무슨 차이일까? 자, 이 녀석은 한 점에서만 연속일 때 각각 A에서 연속이 된다는 걸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A에서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합성한 거는. 자, 그런데 연속 함수니까 뭐야? 구간 전체에서 다 연속인 함수들이야. 그제? 모두 다 연속이야. 그럴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심지어 합성한 것까지 전부 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 되면 합성한 것까지 전부 다 연속이 돼. 자, 그래서 5번에 발례까지 해가지고 책에다가 좀 적어놓고 갈게. 발례. 함수 fx는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이렇게 그려졌어. 함수 gx는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fx고 얘가 y는 gx야. 이제? 자, 그랬을 때 f의 g의 x가 다시 fx는 불연속인데요? 가 아니고 fx는 x는 1에서 연속이야. gx도 마찬가지로. 그제? 그럼 합성한 것도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체크해 보겠다고. x니까. 자, 그래서 f의 g의 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이제 체크해 볼 거야. 자, 그럼 뭐 따져봐? 좌극한과 우극한 일단 따져볼게. 이제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우극한부터 따져주자. f의 g의 x부터 체크해 주자. 이제 자, 그럼 x가 처음에 어떤 함수에 대입됐어? g라는 함수에 대입됐어. 그래서 g에서 먼저 봐줘야 돼. x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가까이 간다고.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갔네. 그러니까 y값이 어디로 가까이 갔어? 2로 가까이 갔잖아. 맞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gx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2로 가까이 간다고. 근데 2보다 큰 쪽에서 왔어.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2 플러스라고 적어줄 거야.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은 결국 얘는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ft니까 f라는 함수가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읽어줘야 돼. 그래서 몇 나와? 3 나와. 그치? 좌극하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의 g의 x니까 자, x가 속에 있는 함수에 대입되는 거라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왔네. 그래프 따라가다 보면 2로 가까이 갔는데 2의 아래쪽에서부터 2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gx는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2로 가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은 리미트 t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의 t가 돼서 f라는 함수가 x가 2로 가까이 갔는데 2의 왼쪽에서부터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 읽어줘야 돼. 그래서 2가 됐네. 다르잖아.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연속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두 개 함수가 1에서는 연속이지만 합성한 게 1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보장해주진 못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제? 하지만 연속함수는 보장해 줄 거라고.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얘도 왜 불연속 나왔어? fx가 불연속인 구간이 생겼거든. 그래서 점이 있었거든. 그래서 불연속 나왔어. 만약에 이 점도 연속이었으면 연속이었겠지 뭐.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책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왼쪽에 있는 1, 2, 3, 4는 있으니까 5번만 따로 뭐 맨 위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치? 그치? 옆에 있는 거 정리해 놓고 차이점 조금 체크해 주시고.
차이점에다가 동그라미나만 칠까? 자, 얘는 x는 a에서 연속인 거고 얘는 연속 함수일 땐 거야. 알겠지? 자, 두 함수 곱의 연속 한번 볼 거야. 자, 좀 전에 했던 거는 연속 함수끼리 곱하면은 연속 함수 된다라는 거 했었어. 그치? 그럼 반대로 연속 함수가 아닌 거랑 연속 함수랑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는 걸 한번 체크해 볼 거라고.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해. 알겠지? 그 문제 풀 때 참고하세요. 오케이?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x 플러스 1이래 언제 x가 1보다 클 때는 2x-3이래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럼 이 녀석은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1 대입해보니까 다르잖아. 그치? 불연속이야. 맞아? 그래서 굳이 그래프 그리면은 얘는 1,2를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가 2일짜리로 그려주고 이 녀석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로 이렇게 그려주는 녀석이잖아. 불연속인 거야. 알았지? 랑 gx는 2x 플러스 k 나왔대. 알았지? 그럼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1차 함수니까 연속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입니다. 그치? 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할 거래.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는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는 거니까 fx 곱하기 gx를 지금 정석대로 푸는 거야. fx 곱하기 gx를 hx라고 둔 다음에 그치? 요 hx가 연속이면 되는 거라서 hx의 x가 1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과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해보면 돼. 왜 1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데서는 문제 될 거 없거든. 1차 곱하면 연속되는 거 맞고 1차 곱하면 연속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딴 데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x가 1에서만 연속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약간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함수값, 극한값 뭐 따로 따져볼 필요 없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만 따져보자.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hx랑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hx랑 같게 만들어버리면 돼. 그치? 좌극한, 우극한. 자,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hx 따져주니까 자, fx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다 1 대입하니까 2 나올 거고 gx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2 플러스 k하고 맞지? 자,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x 곱하기 gx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으면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2의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3의 2 플러스 k가 0이라서 그냥 2 플러스 k가 0이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지?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 정해져가지고 풀기 너무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하나 공식 알려주려고. 그지? 자, 공식이야.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함수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야. x는 a에서. 됐어요? 자,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g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무조건 0 나옵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럴까? 자, 불연속이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다른 건 연속이야. 알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래서 이쪽에도 똑같은 값 곱하고 이쪽에도 똑같은 값 곱해가지고 같은 값을 곱했는데 두 값이 같아졌대. 끊어져 있던 값이 똑같은 값을 곱해줬더니 같아졌대. 그러려면 0을 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0 말고 다른 거 곱해서는 절대로 이 두 개 끊어진 값이 같아질 수가 없어. 오케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은 곱해서 같아지려면은 0을 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풀 때도 F 불연속이네? G 연속이네? 곱한 게 연속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1 대입한 2 플러스 K는 0이야.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조금만 더 심화해가지고 fx가 x-a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즉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야. 그렇게 불연속이야. 됐어? 불연속이야. 그렇게 불연속이야. 그리고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래. 됐어? x는 a에서 연속이래. 자,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gx는 x-a를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됐어? 일단 분모에 있던 x-a 하나 없애져 버리고 남은 녀석이랑 곱해가지고 0 만들어서 같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알겠어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 분모를 일단 싹 다 없애주는 것만큼 가지고 있고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참고하시라고 책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끝내고 쉬었다 할게. 알겠지? 자, 뒤에 개념 19번으로 갑시다. 최대치수 정리. 자, 수학 2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 4개가 나와. 실제로는 5개긴 한데 마지막 5번째는 어나더 레벨. 저기 천상계에 있는 정리. 얘는 뭐 고만고만한 이런 4개 정리, 고만고만한 정리가 아니고 천상계에 있어. 저기. 나쁜 놈이 만든 정리 있어 하나. 알겠지? 좀 이따 나쁜 놈 배울 거야. 알겠지? 이미 알고 있는 애일 수도 있어. 자, 4개 정리 배울 거야. 자, 4개 정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처음에 지금 배울 최대치수 정리,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해가지고 이번에 2개 배우고 한 다다음 주쯤에 2개 배우고 할 거야. 알겠지? 자, 처음에 2개를 배우는데 처음에 최대치수 정리가 나옵니다. 최대치수 정리. 이 사형제 중에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알겠지?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최대치수 정리는 뭘 최대치수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내 거 떨어졌니? 그렇구만. 자, 뭐를 최대치수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최대치수 정리. 자, 최대치수 정리는 문장으로 쓰면은 뭐냐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면은 함수 fx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가 최대치수 정리야. 그치? 자,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갖을 거야. 그치? 최대값, 최소값을 갖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실제로 닫힌 구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자, 닫힌 구간일 때부터.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이 되면은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치? 제일 높은 값, 제일 낮은 값을 찾을 수 있어. 자, 그럼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열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식으로 돼서 제일 큰 값이 존재해? 아니야. 제일 큰 값은 몇이야 하고 우리가 찍어줄 수가 없어. 뻥 뚫려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제일 큰 값이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 있어. 닫힌 구간이 아니면은. 그치? 그런데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없는 거야? 아니야.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장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연속이 아니면은 보장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야. 찾기 전까지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은 닫힌 구간이긴 한데
연속이 아니야. 그럼 제일 큰 값이 있어? 없네. 제일 작은 값 있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 있어. 그치? 무조건 없어는 아닙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무조건 존재한다는 건 보장해주지 못할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 최대 최소 정리는 우리한테 뭐를 보장해 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라는 것만 보장을 해주지. 최대값 최소값이 몇이야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정리야? 아니야. 그치?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실제 우리 아는 방법대로 풀어줘야 돼. 그치? 그래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를 줬을 때 제한된 범위를 항상 등호가 있는 범위로만 줬어, 우리한테. 등호가 없는 범위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치? 왜?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등호가 있는 범위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확실히 찾아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해. 그치? 왜? 최대 최소 존재한다는 건 보장해 주는데 실제로 찾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대표 14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대표 14번 풀고 지워버려야지. 1번 보니까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최대최소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 알고 있는 2차 함수 모양이고 축이 이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렸을 때 2를 대입한 게 최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이제. 그치?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오케이. 막 언제까지 막 완전 제곱식 그려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치? 축 찾아가지고 위로 블록이네 뚱땅뚱땅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2번 fx는 x 플러스 3, 1분의 3이야. 2부터 5까지. 무슨 함수니까? 유리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볼 필요도 없이 유리함수는 항상 어디서 최대 최소 가죠?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 가죠. 그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건 것만 보장하는 거지. 함수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정리는 아니야. 중요한 정리야. 중요한 정리긴 한데 그렇게 막 쓸모 있는 정리는 아니야. 그치? 쓸모 있는 정리는 아니야. 그냥 최대 최소 찾을 때 우리한테 닫힌 구간만 줬구나. 아우 신기하네. 그러고 넘어가면 돼. 알겠어요? 자, 그 뒷페이지 봅시다. 뒷페이지 사이값 정리. 자, 뒷페이지 사이값 정리에는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정리. 자,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는 뭘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지 거기 문장에 써 있는 거 한번 적어볼게. 너네도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 거야. 사이값 정리. 알겠지? 결국에는 외워야 돼. 왜냐면은 서술형 주관식에서 사이값 정리를 쓰시오가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해. 알겠지? 서술형 주관식 3번에 1번 해놓고 사이값 정리를 쓰시오. 2번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뭘 푸시오.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외우긴 해야 돼. 자, 사이값 정리는 뭘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편의상 FA보다 FB가 더 크다고 할게. 두 개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진 않아. 그치? 이면 부등호가 반대로 돼도 상관없어. 그치? 반대로 돼도 상관없고 FA와 FB 사이에 있는 K라는 값이 존재할 거야. FA랑 FB는 다른 숫자니까. 그치? 에 대해서 F의 C가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해돼? 솔직히 잘 안 되잖아. 그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뭔가 여기까지는 따라온 것 같은데. 그치? 이 밑에부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이 밑에부터 갑자기 C 나오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라는 함수값이 FA가 나오고 B라는 함수값이 FB가 나오고 FB가 FA보다 더 큰 상태에서 이 사이에 K라는 녀석이 있어. 그치? 그럼 우리는 요점부터 요점까지 연속함수를 그려주려면은 요점부터 요점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사이에 있는 이 K라는 선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라는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오케이? 그림으로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지? 그지? 이 선을 뚫지 않고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수가 없어.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치? 그래서 이 뚫어지는 바로 그 점이 C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Y값이 K가 되는 C값이 A, B 사이에서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고. 실제로는 몇 개 존재하는지 몰라. 무지막지하게 많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몇 개 존재하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한 번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이 어디서 활용이 될 거냐? 어떤 함수 fx가 0이 되는 의인근이 A부터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이 돼. 어떤 함수의 근 찾는 건 되게 힘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근 찾은 거는 근이 쉽게 찾아지는 방정식만 지금 본 거야. 그치? 근 찾는 거는 실제로는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치? 무지막지하게 어려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 그치? 2차 방정식이야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데 3차 방정식부터는 근의 공식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못 푼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근이 정확히 몇이야라는 걸 찾기 힘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갈 거야.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얘를 함수로 그려봤을 때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그치? 여기가 근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근이 A부터 B 사이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면 돼?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다른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A를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달라. 부호가 달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러면 연속이면은 요점부터 요점까지 갔는데 X축을 이 사이에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X축이 뚫고 지나가는 요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근이 어떤 구간 안에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사이값 정리. 알겠어요? 실제로 옛날 수학자들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같은 거 근을 찾을 때 썼던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를 대입했더니 음수 나오고 한 3을 대입했더니 양수 나오더래. 그치? 그럼 이 사이에서 근이 있는 거야. 그럼 2를 대입해 본 거야. 그랬더니 양수 나오더래. 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2분의 3 대입해봐. 음수 나와. 그럼 또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이값 대입해가지고 근사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근을 찾는 과정이었어. 그치? 근의 공식 같은 거 없었으니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근을 찾아갔습니다. 오케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지. 그치? 무식한 사람들이었어. 자, 아무튼 대표 유형 5번 가기 전에 우리는 50페이지 별표 쳐놨지? 그림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는 그림 가지고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알겠지? 여기 그림 가지고 이해하고 있을 거야. 자, 대표 15번 보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정석대로 푸는 거 일단 보여줄 테니까 정석대로 푸는 것도 연습 한번 해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다른 데서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신경 쓸 거 없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근을 갖는지만 우리가 체크해보면 되겠다고. 그럼 뭐 체크해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해보면 되겠다고. 알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과 0을 대입한 함수값이 같아. 그럼 이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아.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야. 알겠지?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근이 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알겠지? 부호가 다를 때만 반드시 존재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정석대로 풀어주면은 여기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 안에서 3차 함수니까 연속이 돼. 그치?
그리고 f에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2 나오고 f에 0 대입해보면은 1 나오고 해서 4입값 정리에 의해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0 대입해서 1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네 하고 싶은 거지 4입값 정리에 의해서 f의 c가 0인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얘는 정석대로 푼 거고 우리는 실제로는 뭐 체크해줘? 아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2 0보다 작네? f에다가 0 대입해보니까 1로 0보다 큰 f 다른 애 큰 존재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알지? 정석대로 이렇게 쓰는 거 한번 연습해보라는 거야. 알지?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은 0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fx를 x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이라고 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연속인 건 당연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1이라서 양수 나오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양수 음수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1 대입해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라서 음수 나오니까 4입값 정리에 의해 f의 c는 0인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맨 마지막 얘는 열린 구간이어야 돼. 닫힌 구간이면 안 돼. 알겠지? 닫힌 구간 아닙니다.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 알겠지?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14번부터 15-2번까지 우리 풀고 뒤에 있는 거 좀 풀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자, 이 스토리로 가자.